네,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영상 보셨던 것처럼 이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사용됐던 호텔이 단 2초 만에 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셨죠, 교수님도? 저는 보진 못했고요. 네. 뭐 매체를 통해서 이제 네네. 접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 이제 푸젠성이라고 중국 동남부 쪽에 있는 네네.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호텔에 이제 확진자 그리고 예비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호텔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증축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네네. 이제 증축을 좀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선 불과 2초 만에 그냥 무너져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48명, 중국 보도에 의하면 4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47명이 얼마 전에 이제 구조가 됐고요. 아직도 20여 명 정도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칫 이러한 것이 또 다른 어떤 그 무슨 소문으로 연결될까봐 그런 것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 네. 아무튼 뭐 참 애석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 장소에는 좀 없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없습니다. 좀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다른 곳에 격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분들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면 어떡하냐는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임시 수용 시설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중국의 임시 수용 시설에 있다라는 그 보고는 없습니다. 네네. 대부분 이제 자가 격리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전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불안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위난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애도의 물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자체 사회의 어떤 소문이라든지 네네. 가짜 뉴스로 연결돼 가지고선 사회 불안을 조장시킬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떤 뭐 조심스러운 접촉이랄까요? 아니면은 관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19의 중국 내 신규 환자의 확진자 수 증가폭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44명으로 하루 50명을 좀 밑돌았네요. 네, 뭐 지금 상당히 급감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중국 보도를 보게 되면은 항상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한과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신규 환자들의 어떤 증가세가 확실히 줄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한이라든지 후베이성의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한에서 이제 도시 봉쇄를 풀려고 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에 불과 2시간 만에 그것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은 아직도 우한하고 후베이성 지역에 코로나19와 가깝게 돼가지고선 상황이 아직도 녹록지 않다. 그리고 이게 전염 과정에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방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감소세가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 내의 그 경제적인 여파,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네. 걱정하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봐요. 중국 내에서 어떤 그 사회 불안이 조장이 된다면 그게 네. 오히려 경제적인 여파가 또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1일부터 인터넷 정보 내용 생태 처리 규정법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 법은 9월 달부터 입안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발효는 3월 1일자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정부의 규제라든지 인신 구속까지도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SNS에 대한 어떤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는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SNS가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의 어떤 연락망으로서 어떤 소통의 장소가 아니라 그리고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게 하나의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칫 이러한 규제가 전반적인 어떤 온라인 금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챗 자체가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위챗으로 뭐 버스도 탈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 그리고 상거래를 위챗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의 위챗은 이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복합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볼 수 있고 네네.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결국 사회적인 격리 그리고 퇴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이제 불안감을 조장했다라고 판단되는 몇몇 학자나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은 위챗이 지금 계정이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됐습니다. 이 그러면 폐쇄- 이제 신분증으로도 사용 못하고 신용카드로도 사용 못하고. 굉장히 사회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이 네네. 되는 거죠. 일단 뭐 거래 자체가 안 되고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금융거래에 대한 어떤 그 온라인의 어떤 그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장치 자체가 그러한 것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터지고 나서 뭐 이게 보도상으로 나온 거긴 합니다만 증시는 그래도 중국이 제일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월 1일 이후에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과 같은 어떤 감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이제 실시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관계망에 있어가지고서는 규제는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아직도 녹록치 않다, 여의치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대중국 어떤 투자 그리고 관점은 다소 부정적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지금 조업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업 일선에 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네네. 한 60%에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특히 뭐 광동성하고 상해 같은 데서는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불을 켜놓고 에어컨을 켜고 뭐 하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성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네.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심이겠죠. 아무래도 경제의 심리다 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왕왕 일어나고 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은 중국의 어떤 그 방문이라든지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 통신을 중국 사람들이 보내는 위챗의 어떤 내용, SNS의 내용, 플러스 이제 정부의 어떤 당국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당국의 내용하고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내용들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소는 경제적인 불안감을 조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증시가 다소는 미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네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 4분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71억 달러 정도의 어떤 생산 유발 효과를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네네.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대외 무역과 내수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중국의 양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심각성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네. 양회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회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일정이 나왔나요? 원래는 3월 초에 그 양회가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네, 보통 3월 5일 날 이제 양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식은 없습니다. 연기가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추세로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4월 초에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우한과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한다라는 전제 하에서겠죠. 근데 이제 4월 초까지도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어떤 호전이 없다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아마 4월 중하순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양회가 열리는 시점이 어느 정도의 그 바닥을 치고 그래도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양회가 정치 이벤트자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회가 진행이 돼야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요번에 나오는 경기 부양책은
사상 유례 없는 경기 부양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는 위안화의 평가 절하까지도 용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떤 드라이브가 작동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중국 경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양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한 번에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단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양회 일정을 아직은 뭐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양회 일정을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뭐 네. 일부에서는 0%까지 제시하더라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에 의하면 0%라고 제시됐는데 네. 0%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성장 오히려 안 한 것만 역성장의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사건입니다. 네네. 모든 뉴스가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랬죠. 중국이 조업을 지금 진행을 한다 그래도 60%, 70% 수준밖에 안 되고요. 내수 시장이 지금 활성화됐다는 어떤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은 4분기 중에 1분기를 버리고 간다라는 것인데 네. 1분기에 대한 어떤 0% 성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중국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회 이후에 강력한 드라이브나 정책이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4분기, 3분기를 통해 가지고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중국 정부의 어떤 대대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잘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어떤 그러니까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양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일정이 나올지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체크해서 일정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약간은 정치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한국과 일본의 그 비자 면제는 이제 중단이 오늘부터 되는데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좀 방역 물자 지원을 좀 제안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확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보건 위생이 철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네. 사스가 있었고 조류독감도 있었고 그리고 메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국내에서 발원된 것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입장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중국이 이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지금 미국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에서의 확산세가 확장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인 의도는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것을 지금 동원해 가지고선 네. 뭐 마스크를 3억 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비도 대대적으로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보다도 민주당 정부가 더 예산안을 확대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일단 경제적인 것은 저희가 그 양회가 언제 열리느냐 이 양회 일정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또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TV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